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연사로 참여해 주신 주한 외교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이어 1세션 외교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재교육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용입니다. Glad to see you all. 오늘 이 훌륭한 포럼에서 제가 좌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전략사업단의 단장님이신 강준영 단장께서 개회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은 지난 2020년 5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아젠다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환경 모색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허브의 구축입니다. 북방과의 문화 접점을 확인하고 문화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의 한 걸음으로 지난 2021년 4월 8일 제1회 한반도 북방 문화전략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제2회 한반도 북방 문화전략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주한 외교사들께 제1회 이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1회 포럼에도 참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 터키가 빠져 있는데요. 뒤늦게 참석이 결정되어서 터키 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늦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우리의 우방을 늘려왔습니다. What I told is that Turkey is not in the program. 네, 터키는 오늘 터키는 프로그램에 없었지만 참석했다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우리의 우방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정적 확장을 이룩한 두 번의 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62년으로 반 총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8개국과 수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두 번째는 1992년으로 18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모두 1992년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22년 올해는 우리가 북방의 많은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외교 지평의 확대, 특히 북방으로의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은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으로 그 초기적 모습을 갖춘 북방 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7.7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뒤이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북방 정책은 그 포장을 달리하였을 뿐 본질적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북방과의 협력을 지속해왔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신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또한 북방과 세계를 향한 협력과 소통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대사님들께 포럼을 축하하는 말씀과 함께 혹여 신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반드시 외교부 혹은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이신 람지 테이무로브 대사님부터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사들께서는 연단에 나가셔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이신 람지 테이무로브 대사님이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It is 대단히 great to be 감사합니다. back here in this, 이렇게 very important event. 아주 First of all, 중요한 let me 포럼의 두 번째로 Dr. 다시 Cho, 한번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Mr. Lee, 또한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훈 총재님, 중앙일보의 이하경 주필님, 그리고 박정훈 한국외대 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대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HK 플러스 국가전략산업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간의 국제 질서와 한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많은 대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과 북방 국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북방 지역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급격한 지정학적인 변화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국제법과 다문화주의의 가치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근간으로 한 평화와 상호 공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관계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작년에 저희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중요한 고위급 논의와 비즈니스 포럼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카르바크 지역과 동장가루주 지역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2020년 44일간의 애국 전쟁 끝에 아제르바이잔은 30년간 아르메니아에 빼앗겼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토를 회복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오랜 요구를 스스로 이행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이 지역을 회복하고 75만 명에 달하는 실향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지역은 DMZ 면적의 2배 정도인데 지뢰밭이기 때문에 작년에만 해도 이미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약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이 위대한 회복 계획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 중립 지대를 조성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마을을 구축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며 또한 자유산업 물류지대와 스마트 농업시설 구축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유적을 복구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 기업들과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문재인 정부 하에 저희가 시작을 했던 대화와 또한 기업의 여러 연락 관계가 새로 취임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발전될 것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 유사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간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포럼에 처음 참여하는 저희 아제르바이잔의 대사관의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중앙일보 이하경 부사장님께서도 터키와 그리고 중앙아시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고 여기 특별히 터키 대사님도 와 계신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터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가 확장이 되고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터키 위원회는 터키 조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다양한 국가들과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더욱더 강화해 되기를 바라고 터키어 사용 국가들 간의 위원회가 더욱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이름 하에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발전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연대와 우정 그리고 협력에 대한 람지 테이무로브 대사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한 조지아 대사이신 오타르 베르드니시빌리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유엔 전 사무총장님, 각국 대사님, 동료 및 주최 측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지아가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지아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도 이 우크라이나 연대를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평화는 계산보다 귀하다라는 슬로건은 정말 맞는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구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지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국인들 국민들에서 봤을 때, 이 민주주의와 또 그 핵심 가치들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와 그 원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조지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지아 동반자 관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및 다자 관계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양국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양국의 문화, 유산, 그리고 역사, 투자 기회, 관광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관계가 더 많은 분야에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십, 정치적인 상호작용 또는 무역에 있어서 더 많은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지아 정부는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 북방 정책에 있어서 더욱 심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역사의 또 다른 성공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정치 경제 또 자유무역 협정이 양국 간에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자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현 시점에 있어서 다자주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새 정부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점은 한국이 더욱더 이 세계 외교 관계를 증진시켜서 우리의 핵심 원칙들을 더욱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욱더 활발한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지아인으로서는 이 한국이 전 세계와 더욱 많은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한국과의 보다 많은 상호 협력을 기대하시는 주한 조지아 대사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이신 바키트 듀셴바예프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포럼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얼마나 중요한 정치 그리고 경제 파트너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양국 관계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위급 대화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정상회담과 다양한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 프로그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카심 조마르프 토카예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빈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된 이후 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님의 방문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남부 크즐오르다시에 묻혀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에 봉환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거의 약 10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이 중요한 교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진행이 되는 코미디 극장이 있는데 이는 한반도의 이외 지역에서 한국인이 운영을 하는 아마 유일한 국가 차원의 국립 극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극장에서는 대한민국 공연단과 함께 공연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정말 많은 전통과 문화 그리고 관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어는 한국과 동일한 유랄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갔고 양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같은 조상에서 비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이러한 공통점은 많은 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에 앞장서고 또 핵 비확산을 위해 앞장서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991년에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에 저희는 네 번째로 전 세계에서 크던 핵 보유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로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핵 비핵화의 과정, 또 핵 군축의 과정은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과 이와 관련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현재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저희는 카자흐스탄 헌법 수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카자흐스탄의 민주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카자흐스탄 헌법이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의회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회와 대통령실의 견제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관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번영과 또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기회들이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혁신과 신기술의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은 현재 풍부한 광물 자원과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희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니켈, 코발트, 리튬 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 도의 25%만 지질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식량 안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또한 농업 분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유라시아 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돌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과 협력이 보다 진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출신 당에 상관없이 유라시아 국가들을 향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에너지 외교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북방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식량, 물류, 그리고 교통, 안보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준비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체적으로 이 새로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북방 정책이 어떠한 모양이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저도 카자흐스탄에 한국 영화관이 있는 건 오늘 대사님 연설로 알게 됐습니다. 꼭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이신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포럼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새로 임명된 주한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 제6대 국회의원, 부총리, 또한 한 키르기스탄 국회 친선 협회장, 사회적 이슈, 교육, 과학, 문화, 보건복지, 스포츠, 국가위원 회원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저에게 매우 가깝습니다. 아울러 발표를 러시아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전략사업단 주최 측에 오늘날 이렇게 시의적절한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럼의 주제와 슬로건인 북방과의 문화접점 확인과 연대 모색,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를 강조하고 양자 및 다자 형식으로 북방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합니다. 양국의 관계는 전통적 우위, 양국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친밀감, 상호 호혜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상호 교류는 항상 공통점이 많은 양국 민족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은 세계 선진국들 사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대한민국을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며 상호 존중, 평등, 장기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제공해주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키르기즈스탄은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개혁 경험과 정보기술, 의학, 교육, 농업, 환경, 가공산업, 디지털화, 관광 분야 등의 한국 모범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문화, 교육, 관광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분야의 협력은 한국과 키르기즈스탄 간의 중요한 교류 분야 중 하나이며 유사한 점이 많은 두 민족 간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양국 교민과 고려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약 18,000명의 고려인이 키르기즈스탄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민족 정체성과 전통을 보존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6,500명의 키르기스탄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국 관계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국민들은 외모가 비슷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통의 알타이어족 뿌리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열망으로 뭉쳤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 대한민국은 양질의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대학교 장려금 제도에서 키르기즈스탄 유학생들 쿼터를 늘려주길 바라며 교류 학생 및 교사 교류를 위한 기회도 더 생기길 기대합니다.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수세기 동안 유목 생활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무형문화유산은 나라의 정신적, 문화적 삶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 공화국의 정신적 발전의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 및 강화하고 이러한 유산의 발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도 민족 문화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유네스코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10개 유산을 등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및 고고학 박물관 단지 슐라이만 토오, 쉬르닥 그리고 알라이키즈 수제 펠트 카펫이 있습니다. 3부작 서사시 마나스 세미티, 세이테크 그리고 유르타 보주이가 있습니다. 고고학 건축물 단지인 브라나 탑이 있습니다. 즉흥예술인 ITC, 민속 절기인 노우루스, 그리고 밀빵 만들기 전통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전통 승마놀이인 코크보루가 있고 남성 머리 장식인 아크칼팍 그리고 전통 지능 전략 게임인 토우스 코르골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지금 관광은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에서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높은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간주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알프스, 수많은 호수와 강이 있는 천산의 나라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높은 산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들, 깨끗한 산 공기, 이 모든 것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높이 평가되며 이 모든 것을 키르기즈스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관광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코비드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키르기즈스탄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비자 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방 정책에서 북방 국가와의 운송 및 물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항공 운송망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 해외 국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바로 항공 운송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최근 세계 사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일상을 변화시킨 코비드-19 대유행이라는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은 전 세계 많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의 어려운 상황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자간 대화가 우리에게 상호 관심사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의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오직 공동의 노력으로 최근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내실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비드-19 상황이 얼른 끝나서 키르기스에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고 저희들도 키르기스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순서는 타지키스탄 대사이신 유수프 샤리프조다 대사님께서 원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공간에 급한 일이 생기셔서 그래서 타지키스탄 대사님을 대신하여 샤리필 무니라 이등석 기관님께서 대사님의 축하 연설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샤리프 조다 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연설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이 생겨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석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행사 주최와 이런 개막식에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데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자협력 강화의 중요한 장인 한반도 북방 문화전략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대한협력 발전과 강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 관계 확대는 타지키스탄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우리는 우호국인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급해둘 필요가 있는 점은 현재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와 통상, 투자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타지키스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국은 협력 기간 내내 양국 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1년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한 해였는데요.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타지키스탄에 공식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두샨베에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코이카 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 통상 부문의 관계 부흥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양국 관계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타지키스탄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기반 확대를 위한 야심찬 계획인 신북방 정책은 향후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들 간 교통,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과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오늘 포럼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북방 정책이 제시하는 비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지지하며 한국이 한국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교류하고 양자 간, 다자 간 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데 확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내실 있는 활동과 새로운 성과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리피 문이라 이등석 의원님. 다음은 저희 외대 동문이기도 하십니다. 외국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으신 주한 우즈베키스탄 공관 차석인 조키르 사이도프 차상님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오늘 포럼의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대표하여 이번 포럼에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과 포럼 참가국 간의 협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 관계 발전의 시초는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 1991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양국은 1992년 1월 29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후 양국 간에는 활발한 정치적 대화가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17회의 고위급 회담 개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 간의 정기적인 대화는 꾸준히 지속됐고 양국 관계 심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 우즈벡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지난 5년간 4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삽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오늘날의 시대는 장기적으로 실질적 동반자 관계의 우선순위 제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현재 세계 경제 도전 과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경제 협력국입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와 합작 사업은 최근 몇 년간 거의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다각적인 협력 관계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자유무역 협정 타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교역량을 늘리고 무역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화학, 석유화학, 섬유, 건설, 농업 분야의 합작 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같은 장기적 협력의 실효성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10억 달러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2023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사업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이카와의 내실 있는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3가지 주요 발전 의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녹색 성장, 디지털화,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모든 유망한 공동사업, 프로그램, 그리고 실행 계획이 이러한 주요 우선순위의 프리즘을 통해 검토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인적 자본과 천연 자원을 한국의 첨단 기술력, 지식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서 수요 높은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EDCF의 참여로 타슈켄트주에 반도체 및 전자기기 생산을 위한 한 우즈베키스탄 전자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본 클러스터에는 교육기관과 첨단 R&D 센터 등의 산학기관들이 입주할 것입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합작으로 설립한 섬유 테크노파크와 농기계 R&D 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상호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아웃소싱, 차세대 통신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의료, 미취학 아동 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0년부터 타슈켄트에는 국립아동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병원은 양국의 최초 의학 분야의 합작 사업입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의 미취학 아동 교육 시스템을 한국의 모범 사례와 지식을 기반으로 완전히 개혁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양국 대학 총장 포럼을 개최하여 대학 간 혁신적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올해 양국은 수교 30주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85년을 함께 기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을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상호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고려인 역사박물관 개관과 한국 문화예술의 집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지지하였고 2023년 제25차 유엔 세계 관광기구 총회 개최지로 사마르칸트 후보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이 2024년에서 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국제박람회 유치에 나선 것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한 중앙아시아 포럼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간의 문화협력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는 양국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국 민족의 우호 관계는 역사의 실크로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아프라시아 박물관의 7세기 말기 벽화에 사마르칸트의 통치자와 고구려 대사가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양국의 대표자들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인들은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국제음악축제인 샤르크 타나룰라리, 코칸드에서 열린 국제민속예술축제 후나르만드에 참가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안동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날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관과 우즈벡 전통 예술품, 사진 전시와 우즈베키스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2021년 말 서울 서초구에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자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알리셰르 나보이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상 설립은 알리셰르 나보이 탄생 580주년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한을 기념해 추진되었습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명소를 한국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관광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20개 이상의 영상이 KBS, EBS 등의 한국 주요 TV 방송에서 채널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 간 대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문화원 건립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 영화, 현대음악,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에서 11개 외국어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우즈베크어를 최초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내실 있는 협력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양국의 다각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양국은 이를 위한 모든 기회를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바람과 노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우즈베키스탄 문화원이 한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터키 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2월 24일 저희 외국어대학교에서 터키 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어제 개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 대사님을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Chairman, President, 차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없었던 관계로 그리고 마지막에 참석을 하게 된 관계로 연설문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정태인 전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인 대사님께서 이 포럼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포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제르바이잔 람지 테이무로브 대사님께서도 이번 포럼에 저를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원 총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터키는 유라시아 국가입니다.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강력한 문화적인 연대를 서구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사실 저는 이 대사직을 맡기 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지만 제가 몰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조상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많은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인들과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평야지대에서 15세기 정도에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 해당하는 만주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한 곳에서 함께 살았고 또 서로 혼인을 하며 그리고 서로의 문화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와 한국은 오늘날에도 유사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저희 터키는 한국을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자 친구이자 또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국 전쟁 때 1950년에 함께 싸웠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아마도 당시의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그런 터키와 한국의 끈끈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의 관계, 또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터키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관계가 앞으로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람지 테이무로브 아제르바이잔 대사님의 말씀을 또 빌리고 싶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가 발전할 여지가 많고 영내 협력이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적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듣게 될 정태인 대사님의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문화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태권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서 북한 지역까지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강력한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북방 정책이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북방 정책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터키로 돌아가게 되면 또 그곳에 가서 한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더욱 설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터키는 좀 더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여러 이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오시게 될 대사님 또한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이러한 관계를 끈끈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협력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랄까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서 말뿐만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도 우리 포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외교 세션이 끝났는데요. 잠깐 자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Madam Ambassador, Mr. Ambassadors, be back to sit it. And just to 네, prepare the seats for the 각국 demonstration. 대사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